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사님 뵙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담교당에서 간다라 그러니까 종목사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뭔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당에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종목사님께서도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종법원에서 이렇게 종법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우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종법사님이 참 저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도님들께서 도사님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창타원님 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전통들이 이렇게 잘 이어져서 공부하셨던 모습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종법사님께서 이제 많이 흡족해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좌산 상사님께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교단에 여러 가지 모델들도 되고 이렇게 교화의 성공 모델이 꼭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보고 말씀은 그렇게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법사님께서 이제 신년을 들어서 이런데도 법륜을 힘차게 굴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고 그 모신 이유를 이제 계속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건가를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마음이 공생공영이었고 합심합력이었고 동고동락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영육상종과 동정이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있는데 세 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이 물부질력, 의불가독식, 독권독한, 전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부질력이라는 것은 지나친 무리는 오히려 뒷날에 곤란을 부른다.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말아라.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짐을 좀 많이 실으려고 이게 주인이 싫다가 보니까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그 노새가 오히려 이렇게 툭 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한다고 잘하는데 오히려 너무 그것이 지나치면 정말 해야 될 본의를 놓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논어 자로의 편에 보면 자아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자는 무욕속하고 무견소리하라 욕속이 불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내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욕심이 급하면 이를 이룰 수 없다고 정치의 요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9일날 우리가 이제 선거를 했는데 이 말씀들을 잘 명심을 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욕심을 좀 과욕을 부리지 않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욕심에 대한 그 과욕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해가 이렇게 질 무렵에 선비 한 사람이 짐을 이렇게 메고 갔었어요. 보찜을 메고 가는데 뱃사공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해가 지기 전에 저 성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뱃사공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뱃사공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빨리 가면 닫혀있고 느긋하게 가면 열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선비는 굉장히 급한 마음에 이제 뱃사공에게 물어봤는데 빨리 가면 닫혀있고 늦게 가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비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정말 마음이 급해서 뱃사공에게 물어봤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대답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얼른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막 서둘러서 가는 참에 줄이 툭 끊어지더래. 그래서 메고 가고 있던 책이 다 떨어졌더래. 이거였구나. 내가 과욕을 부렸구나. 정말 급한 마음에 과욕을 부렸구나. 저희에게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시면 좋겠죠. 또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는 것이 서로 간에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정말 저희들이 항상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 빨리 공부를 마치고 성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라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빨리 서두른다고 사실은 될 일은 아니죠. 저희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저희들이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우리 부교우님이 잠깐 고대 인근을 저녁 시간에 산책을 하러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집집마다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도 지금 이것이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는데 계속 모여서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죠. 빨리 하고 싶지만 그것을 순리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당 냉장고를 한 번씩 열어보는데요. 교당에 처음에 와서 이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동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공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떡을 드렸답니다. 근데 떡을 드리고 남으니까 그것을 냉동고에 그대로 이렇게 잘 보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이제 안 먹고 잘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냉동고라고 그것이 멀쩡하겠어요? 냉동고라고 멀쩡하지 않고 거기서도 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좋을 때 사실은 나눠줘야 된다. 내가 먹기 싫은데 남도 먹고 싶겠냐? 먹기 싫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아무튼 냉동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우진교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열심히 저희들이 떡을 먹어서 이제 그것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에 이렇게 떡 있으면 내 몫만 자꾸 챙겨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떡을 좀 좋아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세요. 교당에 있으면 저희들이 먹기는 먹어요.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다만 우리 교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셔야 세상이 좀 더 훈훈해질 수도 있다. 지난번에 심사님이 주신 가자미를 이렇게 나눴더니 우리 부교무가 그렇게 나눠서 좀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오히려 저희들이 먹을 것이 더 많이 생겼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왔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예비교무가 둘이 있어서 사실은 저 건장한 청년들을 제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물건도 많이 생긴 데다가 그 친구들의 마음가짐도 또 바뀌었어요. 처음에 와서 이제 교당을 좀 정리를 한다라 할 때 도대체 피곤한데 왜 이렇게 정리들을 시키는 거야? 매일매일 그것도 정리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다른 교당을 가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란 말이죠. 아, 그래서 교당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야, 이거 좀 치우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공심으로 잘 알려진 응산 이완철 종사가 있으십니다. 대종경에 보면 어떤 분이시냐면 보찜을 좀 메고 좀 가야 되니까 한번 좀 메고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체면을 채우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걸 맵니까? 라고 이제 대종사님께 살짝 안 좋은 기색을 좀 하시니까 대종사님이 다녀오셔서 혼을 내셨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느냐.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신 우리 응산 종사님께서 문집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분의 어떤 그날 이후로 벌어진 공심이라는 것은 이분이 교정원장을 지내셨는데 교정원장을 지내시는 그동안에 교단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행복했답니다. 당신이 물론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교단의 세세곡절 지나가던 교무가 좀 안 좋은 기색이 있으면 챙기시고 심지어는 그 원불교학과 그 예비교무들이 공부하는 그곳까지 아침에 문을 열면서 너희들이 잠은 잘 잤냐? 많이 피곤한 건 없냐? 어디 불편한 건 없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챙기셨대요. 그런 것처럼 응산종사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교단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챙기시고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기억이 돼서 우리가 마음을 낼 때 나만 챙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답니다. 큰 욕심을 내는 것은 사실은 무욕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커다란 이익을 얻으려면 욕심을 사납게 독점할 생각을 말고 이익을 가급적 분산시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욕심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라 하면 그 욕심을 저희들이 다 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욕심을 없애라.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를 후퇴를 해라. 이것이 삶의 지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세계 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한 8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전쟁 당시에 어떤 그 고통과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그 강원도의 산불일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모습일지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대전에서 근무를 할 때 당시에 고성 일대에서도 산불이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공공회원들하고 이제 새벽 5시 무렵에 출발을 해가지고 고성을 찾았던 일이 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가봤더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동네에 들어가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막 그 나무 타는 냄새, 그 타는 냄새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허허 벌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나무 탄 냄새가 고약했던지 그냥 문을 닫고 갔는 그 와중에도 그 타는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오더란 말이죠. 이것은 뭐 전쟁통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다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죄 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가족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것은 참 배은의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편안함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우리 교도님들도 작은 성이나마 우크라이나하고 산불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 이재민들의 가슴 아픈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으로 독권 독한입니다. 권리를 독차지하면 반드시 그 뒤에 한이 되는 일이 당하게 되나니 그 권리를 두루 나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루머, 비방 등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후보들이 각종 전략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참 이번 선거만큼 곤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봐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을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뽑기는 뽑아야 될 것 같고, 이 나라의 국운을 생각을 하면 뽑기는 뽑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지막에 이제 투표 한 장을 던지고는 왔지만 그 던지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뇌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흑색선전을 하는 모습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대의 잘한 점은 더욱 드러내면서 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더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좀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그래요,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좀 채워줘야지, 이런 정치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흑색 모략이나 선전을 통해서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한 점은 더 드러내고 그 잘한 점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독점을 해서 저 상대를 이렇게 한이 맺히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옳은 정치는 아닐 것 같다. 분명히 내가 권리를 가졌을 때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한이 맺히게 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 치고 콩밥 안 먹은 사람이 있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저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뽑은 그 대통령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죠. 왜 그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남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의 정치는 그 권리를 모든 민중에게,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함께 나눠서 누구나 그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 나라가 좀 발전되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성전세입니다. 성함 뒤에는 반드시 쇠가 따르는 이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넘치지 말고 중도를 행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법어봉독에서 같이 합독하신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 4장에서 중도가 천하의 큰 도이니 그대들은 중도 생활을 하라. 천지는 원형이정과 추나추동과 성주계공이 있고 인간은 흥망성쇠와 기륭화복과 빈부귀천이 있나니 언제나 때와 곳과 일과 사람에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고 과불급이 없도록 주의하라. 흥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고 강해지면 약해지는 때가 있나니 진리가 흥망성쇠와 기륭화복과 부귀영화를 주었다 뺏었다 뺏었다 주었다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중도 생활에 힘쓰라. 진리는 어느 한때도 이렇게 멈춰 있는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이는 중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안암교당 근무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한 2달여가 됐는데 이거 끝나면 좀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이 생깁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편안해지겠지, 그렇지만 또 일이 생깁니다. 일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일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일찍 등교를 시키려면 아무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즐겁지만은 않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이러려고 세상 살았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다 흥망성쇠죠.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저희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막 바쁘게 하다가 그 바쁜 시간이 툭 끝나면 또 잠깐 휴식이라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바빴다가 한가해졌다가 막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하루 만에 또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렇지도 않고 1년을 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농번기에는 또 엄청나게 바빠요. 쉴 수 없이 이렇게 바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농한기가 되면 그 농사일을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한가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바빴다가 조금 아침에 이제 출근을 시켜놓고 등교를 시켜놓고 조금 한가해졌다가 그런 시간이 반복되듯이 1년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바쁜 시간이 있고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평생을 놓고 보면 그런 시간들이 과연 없을까라고 보면 젊은 시절에는 막 공부한다고 바쁘고 조금 지나서 또 직장 생활한다고 바쁘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을 때, 노년이 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한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쇠라는 것은 하루 만에 있을 수도 있고 1년 만에 있을 수도 있고 평생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영생을 두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이 오고 갈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뺏었다, 주었다,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작용은 어느 한때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잠시 페달을 이렇게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보세요. 잘 서 있던가요? 자전거를 타는데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한 10초라도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오히려 자전거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의 작용도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면 오히려 저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좌선을 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멈춰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한 생각이 툭 터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그 좌선 시간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안 편하죠. 좌선할 때는 그냥 온전한 생각에 그쳐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생각들이 그대로 이어져 갈 때, 그 온전한 생각을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그대로 이어갈 때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요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좌선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하면 쇠함이 따르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성함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은 소태산대 종사께서 정전 최초 법의 중 강자약자 진화상요법에서 잘 밝혀주셨습니다. 자리이타이도로서 행해서 갈 때 영원한
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전성전세라는 것은 저희들이 늘 성할 수만은 없고 늘 쇠할 수만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쇠할 때를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할 때를 준비하다 보면 그 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쇠할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늘 성할 때만을 생각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 성함은 바로 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전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성하면 제일 좋겠죠. 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안 될 때를 저희들이 잘 준비하다 보면 그것은 늘 잘 될 때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부질력, 너무 무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의불과 독식, 의를 아는 사람은 절대 독식하지 않으며 독권독한, 권리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실 줄 알고 전성전세, 중도의 원리를 알아서 늘 강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